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이 아니라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어르신 아버님이나 어머님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시청하시면서 내가 이게 관절이 불편한데 내가 정말 이렇게 심장만큼 중요한 이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 통증 때문에 고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상담하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 나오시면은 여쭤보려고 궁금한 부분들 모아두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긴 장마철에 지치는 게 저는 무릎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사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습한 날씨가 굉장히 고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무릎 질환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릎에는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인대나 연골판이나 뭐 연골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관절이긴 하지만 인대는 꼬매주면 되고 연골판도 찢어진 거는 꼬매주면 되지만 가장 고역으로 가장 잘 치료가 안 되고 이게 또 이제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결국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모든 게 다 찢어지고 파괴되고 뼈가 다 드러나서 뼈끼리 맞히는 이런 증상을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특히나 이런 장마철에 많이 아파들 하시고요. 그 밖에도 나이가 좀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거나 심한 운동을 하면서 심하게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물차고 붓고 아파서 젊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또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관절에 연골이 손상돼서 그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잘 안 낫는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에 문제가 있는데도 좀 장마 끝나고 병원 가봐야지 아니면 이 더위가 끝나고 병원 가봐야지 하고 방치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참고 참다가 정말 요번에 시간 내서 왔다라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네. 너무 많이 손상이 되고 파괴가 돼서 안타까운 경우가 꽤 많은데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은 방치하고 참고 참다가 늦게 오시게 되면 다리가 갑자기 휘어지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옷자형 다리로 걷게 되고 네. 뒤에서 봤을 때도 야 어머 너 다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쩔뚝거리고 이상하게 걷니?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발견을 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리가 많이 휘어지고 그 밖에도 보행에 장애가 오면서 통증이 와서 계단이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런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상당히 제약을 받으면서 집안에만 있어지게 되고 사회활동을 안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점점점 더 위험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격이 펼쳐질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수술을 두려워하시는데 병원에 빨리 오시면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병을 방치하지 말고 또 병을 또 참고 참다가 늦게 오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 가장 골든 타임이니까 지금 바로 상담받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더 진행이 안 될 텐데 너무 참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초기의 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비교적 간단한 약물 치료나 이 관절염이 진행될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초기에 오시게 되면은 미리 예방하고 관리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잘하시면 적절한 운동요법으로 충분히 관절염을 예방해서 수술까지 안 가게끔 예방해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기를 좀 늦게 만나서 의료진과 관절염의 중기까지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한다. 네. 동네에서 분명히 연골주사나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아무리 연골주사를 맞아도 점점 주기가 짧아지면서 통증이 심해진다 그럴 때는 이런 비수술적인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이식 시술이나 아니면 주사 치료나 아니면 자가골수에서 뽑은 주사 치료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인대를 강화시키거나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랑 상의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다리가 휘어지고 통증이 심해서 쩔뚝거리면서 휠체어를 타고 올 정도로 목발을 짚고 올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는 수술도 있지만 네. 그 밖에도 자기 무릎을 살려서 우리가 오랫동안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이 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 통증은 그래도 좀 비교적 간단한 주사 치료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주사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치료법이 증식 주사 치료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증식 주사는 말 그대로 많이들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보통 동네 이제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를 가게 되면은 연골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맡게 되는데 이 연골사는 연골의 윤활 역할만 하는 거지 재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관절의 통증은 인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대 염증에서 비롯되는데 이 증식 주사가 인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강화시켜서 무릎의 통증을 잡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인대가 어디가 손상이 되고 어디가 망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서 초기 검사를 통해서 이 위치를 파악하고 손상된 인대에다가 적정량의 아주 고농도의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농도의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 때문에 좀 아플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기가 지나면서 통증도 가라앉고 붓기도 가라앉으면서 면역 반응으로 세포의 재생과 함께 성장인자가 분포되면서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부위에 해볼 수 있는지 이런 특징들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증식 주사는 시술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바로 치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 당일 치료받고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짧은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짧은 시술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밀 검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디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주사로 나을 수 있는 사람인 건지를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기를 권하고요. 모든 관절, 어깨나 무릎, 그 밖에도 발목이나 고관절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증식 주사는 여기에 다 모든 관절에 해당이 되고 짧은 시간 안에 근본적인 조직 재생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증식 주사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주사를 얼마 간격으로 맞아야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증식 주사가 좋은 주사긴 하지만 매일마다 맞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절한 시기와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증식 주사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 주사를 맞자마자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통증이 더 악화됩니다. 이런 시기 때 또 연달아 맞으면 아프기만 하지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증식 주사는 이 염증 단계를 건너서 증식을 유도하다가 재배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쯤에서 한 번을 더 맞게 되면 더 강화시키면서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식주사는 보통 한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총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치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증식주사 치료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0대 아버님의 사례인데요.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아파서 좀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셨는데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인데 증식주사로 좋아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버님은 정말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건강에 대한 정말 자신감이 넘치셨던 분인데 이게 등산하다가 취미로 이게 정말 건강하다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쩔뚝거리고 못 걷게 네. 되면서 건강의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삶의 질도 너무 떨어졌던 아버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가는 곳마다 다 수술을 권하는데 이게 바로 옆에 친구분이 수술을 했다가 너무 결과가 안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하고 싶은 생활도 못하고 등산도 못하고 너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신신당부를 들어서 네.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상태를 봤더니 물도 많이 차 있고 연골판이 아주 심하게 찢어지고 변연부가 특히나 많이 심하게 찢어져서 이게 이 정도면 너무 아프긴 하실 텐데 주사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증식 주사를 한 5번 정도 시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 증식주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나 다른 약물치료나 같이 병행해서 환자분들이 또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을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이게 다행히도 섬유화된 조직으로 잘 아물어서 지금 현재는 또 가벼운 운동 정도를 가볍게 하시면서 아주 잘 지내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금방 좋아지셔가지고 등산도 잘 다니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볼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4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올해 70이에요. 네. 70대시고 목소리가 상당히 젊으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이랑 연결돼 계시니까요. 통화 한번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네, 예, 어머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양쪽 무릎이요. 양쪽 양쪽 무릎이요. 다. 네. 얼마나 네. 되셨죠? 아프신 지가? 한 2년 2년 정도. 그러면 안 치료, 됐어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하셨나요, 여태까지? 지금 이제 병원 다니면서 네네네. 물 빼고 연골 주사 맞고 그러죠. 네, 물을 몇 번이나 뽑으셨어요? 물은 한 10번 정도 뺐죠. 많이 빼셨네. 네, 너무 많이 네, 네. 뽑으셨는데요. 네. 네. 근데 증상이 좀 어떠세요? 이게 물 뽑고 연골사 맞고 이렇게 해서 좀 가라앉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으신 상태인지? 그러니까 물을 빼고 주사를 맞으면 한 일주일은 가요. 아유, 겨우 네, 일주일이요. 일주일밖에 안 네. 가요. 네. 네. 이게 어머님, 네. 이게 물 차는 원인을 어머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릎에 물이 찬다는 거는 인대가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에 심각하게 연골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연골판이 심하게 찢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손상 정도가 너무 심각할 때 무릎이 깜짝 놀라서 물을 한창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보호작용 중에 하나인데 물을 만들어서 통증을 유발해서 어머니한테 무릎을 쓰지 말라. 이거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거 물 찬 거를 너무 아파하고 불편해 하시니까 옛날에는 물을 뽑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뽑아드렸더니 결과적으로는 또 막 쓰시다 보니까 통증이 없으면 또 이제 함부로 쓰다 보니까 또 이게 더 빨리 악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더 빨리 진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을 이렇게 10번이나 뽑으셨다는 거는 예후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은 물 뽑지 마시고 이 물찬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아물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물만 뽑고 연골 주사만 맞을 게 아니라 좀 더 큰 병원에 가셔서 이 물차는 원인을 검사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재생을 유도하거나 그거를 아물게 유도해 주는 치료를 받아야 이게 더 물차지도 않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아물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 더 이상은 물 뽑지 마시고 빨리 큰 병원 가셔서 한번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혹시 그 네. 물 뽑는 거 연골 주사 말고 다른 치료는 받아보신 게 없으신가요? 2년 동안? 없어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점 혹시 없으실까요?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네네.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물을 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일이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서 있는 시간도 오래되시고. 오래되고. 그렇죠. 네. 한 네. 12시간 이상 서 있으니까. 아이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너무 네. 힘들어요. 견디기가. 아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죠. 제가 아이고, 네. 병원에 가서 연골 주사 맞고 이렇게 네네. 물 빼고 오면은 그 물 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아이고, 이만큼 네. 뺐다고. 근데 아이고, 이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게 딱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머니. 네. 뭐 좋은 말씀하시죠. 치료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어머님, 연골사만 맞을 게 아니고 물만 뽑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나중에 네. 인공관절 가거나 그런 큰 수술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좀 더 큰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전화 잘 주셨고요.